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이륜농구의 비주얼 루키 더 바스켓 박준호입니다. 막 던지네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루더바 그 친구들이 이동환 기자도 그렇고 박지원 편집장도 그렇고 좀 이상해요 요즘에. 됐고요.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비주얼이라는 게 뭐 사실 뭐 되게 댓글과 이런 걸 관련해서 제 걱정을 해주셨잖아요. 아우 머리 아파. 뭐 거의 보면 뭐 많이 달리는 댓글은 아니지만 그게 되게 안정적으로 네.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네. 뭐 한 달 정도 밀어붙이면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비주얼이다. 뭐 객관적인 평가는 됐고 네, 그냥 뭐 얼굴로 먹고 사는 기자다 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소련의 스탈린 같아. 스탈린 몸매는 그래도 제가 좀 존중할 수 있는 몸매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9월 넷째 주 WKBL 롬에펙트 저희 이륜농구의 비주얼 박준호 편집장과 함께 드디어 공인이 됐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막일이 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습 경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네, 언제까지 그렇게 단답형으로 할 건가요? 아니 말을 더하면 말 길다고 30분 안에 끝내라고 시계 돌려놓고서 지금. 그건 그래. 참 진짜 네.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진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예. 자, 재미도 없고요. 네. 자, 바로 그럼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주에 KB스타즈하고 두 차례 연습 경기를 가졌고요. 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죠. 24일. 네. 우리은행이랑 연습 경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사실은 연습 경기를 일요일, 월요일 BNK가 네네,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과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했습니다. 예, 우리 방송 기준으로. 그죠. 방송에 나갔을 때는 했죠. 했죠. 네.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미래에 보러 갈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에.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삼성생명이 지난주에 KB하고 두 차례 연습 경기를 다 지켜봤는데 네. 일단 결과는 1승 1패를 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혜윤 선수하고 윤예빈 선수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임금배 감독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좀 가용 인원의 여유가 있다. 스타팅 자원만 한 7명 정도를 보고 때에 따라서 순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좀 12명이 경기 엔트리긴 한데 10명에서 11명까지도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자신감을 얻은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야, 그 삼성생명이 10명에서 11명 정도 로테이션을 갖다 돌린다. 이거는 여자농구의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은행이 지금 엔트리가 10명이 되나요?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은 사실상 네. 중요한 경기는 7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물론 이제 우리은행의 신한은행을 뭐 이렇게 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여건이 다른 아니에요. 거죠. 예, 네, 다른 상황이 거죠. 다른 건데. 예, 그 삼성생명 그래서 이제 이런 로테이션이 정규리그에서 긴 정규리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체력 안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부상의 어떤 위험도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플랜 B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좋은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뭐 박 편집장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테이션을 활발히 돌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임금배 감독의 어떤 계획이 있던 건데 네네. 이게 실현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박 편집장님이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배혜윤 그리고 윤예빈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배혜윤 선수는 에이스로서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윤예빈 선수는 사실은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박신약컵 통해서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역시 FA는 다르다. 확실히 좀 안정감 있게 돈독이 올랐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유동혁 농담입니다. 씨가 배혜윤, 윤예빈 선수 돈독 올랐다고 아니에요,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기량이 그냥 좋다. 선수들이 이제 만개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윤예빈, 네. 배혜윤 좋아합니다. 네. 지금 프로포즈한 거예요? 아니, 결혼하신 그런 거 분이? 그런 거 아니고. 애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고. 저기 너무 몰아 요즘에. 네. 예.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삼성이 네. 지금 일단 김한별 선수가 몸 상태가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도 이 바뀐 핸드체킹 규정에서 그렇죠. 상당히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봤잖아요. 저희가 한 3대장 얘기를 했는데. 네. 강희슬, 김단비, 김한별. 김한별 얘기했는데. 근데 네. 김한별 선수가 그런 좀 피지컬을 장점으로 하는 플레이가 연습 경기 때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배 감독한테도 물어봤는데 일단 본인이 요구한 부분이 그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좀 손가락 부상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피지컬 자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의 우위를 가지고 하는 농구는 시즌 초반까지도 어쩌면 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 그렇죠.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김한별 선수가 과연 지금 임금배 감독이 원하는 올 시즌에 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김한별 선수는 그동안 삼성생명에서 자기가 내각, 외각, 메인볼 핸들러로서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프더볼 움직임은 안 좋아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이 없을 때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낯선 그런 선수이고 자기가 메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팀적으로 볼 때 김한별 선수의 어떤 그런 그 경기 스타일은 기복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삼성생명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팀 동료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날카롭게 가다듬으면 되는데 임금배 감독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렇겠죠. 이제 메인볼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좀 놔두고 지금 핸드 체킹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부처에서 뭔가 날카로운 움직임, 네. 뭐 돌파라든가 뭐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대신에 그 볼이 없을 때 팀 동료들에게 그런 이제 볼 권한을 많이 주면서 자신은 많이 날카롭게 움직이는 걸 원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재는 과연 그렇죠.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임금배 감독이 이런 연습 경기 때는 선수들한테 특별한 것들을 주문을 안 해요. 꾸준히 농구를 해오던 우리가 가져가던 그 어떤 스타일의 농구를 계속 강조한다 이 느낌인데 하지만 시즌이 들어가서 이 팀과 어느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팀의 맞춤 전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배 감독은 KBL 상대로도 특별히 어떤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하던 대로 했음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삼성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시즌 들어가서 이 부분을 맞춰서 한다. 그래서 준비한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전력이 좋은 팀들은 경기 중에 그걸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대응이 나오고 그리고 뭐 임금배 감독의 전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 선수들이 임금배 감독님이 생각하면서 농구를 하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그 플랜 B로 전환하는 것들이 아주 유기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김한별 선수가 별건으로 좀 불안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가장 주전급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줄 젊은 선수 중에 한 명인 이주현 선수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네. 예, 지금 재활은 마치고 복귀는 했는데 몸 상태가 이제 좀 근육통도 있고 하면서 연습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즌 초반에는 가드 백업 자원에서는 이민지 선수가 뛰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연습 경기에서 박신자컵 이후에도 이민지 선수의 활용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생명의 시즌 초반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좋은 점 첫 번째는 로테이션 멤버들이 많아졌다. 네. 두 번째는 배혜윤, 윤예빈이 중심을 잡고 간다. 네네. 근데 좋지 않은 점은 일단 김한별의 어떤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그리고 이주현 선수의 어떤 부상으로 백업 자원인 이민지 선수만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N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우리은행과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모두 패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네. 그러니까 녹화 기준으로는 어제인데 하나원큐하고 연습 경기도 패했어요. 네. 네, 오늘도 좀 이따 하나원큐하고 또 게임을 하는데 일단은 빠른 농구, 네. 활발한 움직임이랑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박신자컵 때도 저희가 리뷰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세트 오펜스에서의 좀 스크린 플레이. 스크린 플레이가 좀 앞으로 나와주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가드 자원들의 움직임을 좀 도와주는 플레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게 아주 유기적이다 이런 느낌은 좀 들지 않고 일단 강점은 일단은 진한 선수의 골밑장력이 우리은행의 김소니와 김정은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다. 사실 김정은 선수 상대로 이렇게 뭐 진한 선수가 압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약점이 이 어린 선수들이 적어도 김정은이 안에 버티고 있으면은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자신 있게 올라가는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런 게 이소희 선수나 안혜지 선수도 박혜진 혹은 김소니아를 달고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는 올라가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작은 선수들끼리 뛸 때는 좀 움직임이 좀 유기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 팀 리바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BNK는 리바운드가 안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높이가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그런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은행이랑 두 게임도 마찬가지고 23일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도 리바운드에서는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그리고 구슬 선수와 노현지 선수의 그 컨디션 찾기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BNK가 이제 지난 시즌에 단타스 선수 그리고 이제 구수 선수가 국내 선수의 어떤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네네. 지난 이소희 안혜지가 거기서 중간중간 이제 껴가는 그런 모습 네네. 그리고 노현지 선수 있었었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단타스 선수가 없어지면서 누구를 그러면
코어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진한 선수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진한 선수만으로는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구슬이나 노현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소희나 안혜지를 어떻게 하면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이 두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네네. BNK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영주 감독이 전체적으로 틀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체력, 스피드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건 맞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진한 선수가 센터로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지만 전체적인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경기력을 올리는 건 맞다. 맞는데 그러면 셋 오펜스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구슬이나 노현진은 그럼 어떤 역할을 주면서 이 그 안혜지나 이소희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가도기가 있다고 봐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혼란함을 갖다가 좀 겪는 거 아닌가. 근데 게다가 구슬이나 노현진 선수가 몸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좋은데 사실은 컨디션이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연습을 갖다 제대로 못하면서 팀 스피드를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구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 게 구슬 선수는 주전 멤버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 플레이 타임을 서로 이제 그 교체를 오가면서 할 때 진한 선수가 없을 때 빅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구슬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 김성희 선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과 여러 가지를 볼 땐 그런 것들을 마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올라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구슬 선수나 노현지 선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 BNK의 어떤 시간이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은 멈춰 있는 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구슬이나 노현지가 볼을 잡고 인사이드로 볼을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황이 끝나는 상황인데 그 해결 자체가 지금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안정감이 떨어지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익숙해지려면 연습 경기를 계속 뛰긴 뛰어야 되는데 개막은 임박을 해 있고 그리고 BNK가 사실 시즌 초반에 어떤 승률을 가지고 여유를 부를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선수들이 플레이가 좋지 않으면은 7게임에 꾸준히 늘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보기에는 되게 재밌는데 자칫하면은 정말 어린 선수들로 활기차게 재밌게 게임은 했지만 아깝게 지는 어떤 그런 패턴의 반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짤사 모드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프로스포츠는 내용이 안 좋더라도 이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은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BNK의 좀 유영주 감독의 고민이 좀 초반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런 딜레마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런 딜레마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구슬하고 노현지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왜 네네. 그러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진한 선수가 한 10분 정도 이제 뭐 10분에서 한 5분 정도 쉬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구슬 선수가 센터 역할 또는 이제 그 초스몰 라인업으로 바꿔서 상대의 어떤 트랜지션을 강하게 하면서 뭔가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구슬이나 노현지 그러니까 BNK가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에서는 우위를 보여야 높이 어떤 약점을 네. 갖다 메울 수 있는데 이 구슬 노현지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경기 스피드를 못 따라온다. 이렇게 되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구슬 노현지가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메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를 파악을 하면서 메이드를 해주고 뭐 이소희나 안혜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의 미숙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활동력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무용이 그쵸, 되는 힘들어지죠.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BNK는 좀 숙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특히 듭니다. 리바운드에서도 또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진한 선수가 쉬는 시간을 얘기했는데 진한 선수가 파울 관리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바운드에서 지금 진한 선수 외에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결국 진한 선수가 리바운드에 부담을 갖고 몸싸움을 많이 하다가 파울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진한 선수가 상대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원큐도 사실 팀 리바운드를 달려드는 연습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몸싸움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아무래도 약한 선수예요. 그러면은 파울 트러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수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BNK는 좀 극복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슬 선수 저는 상당히 그 높게 평가하는 선수. 네네. 구쓰리. 네네. 강희 3의 9-3. 네, 그렇습니다. 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바라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실현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실현은행은 지금 여전히 지금 그 정중하게 프로팀과의 경기를 거절을 하면서
22일 날 안남중학교 경기를 했고 또 25일 날 락생과 연습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엔 제물포 고등학교랑 연습 경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뭐 여전히가 아니라 쭉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그 지난주 우리가 보시면 신한은행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렇죠. 말씀을 갖다 드렸고 일단은 네. 그 안남중학교가 연습 경기를 가서 봤는데요. 네. 상대가 40분 내내 풀코트 프레스를 썼어요. 아 그거는 이제 요청을 한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그 아무래도 그거죠. 그 김혜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경원 선수 어쨌든 간에 지금 몸 상태가 이경원 선수 나쁘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그 예전에 그 전성기 때처럼 그렇게 좋은 몸 상태는 아니고 김희슬 혹은 이제 볼을 몰고 넘어온 선수 한채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상대가 앞선에서 압박을 걸었을 때 볼을 넘어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사실 작년에 신한은행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40분 내내 상대한테 지금 프레스를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경은, 김단비, 한채진, 김수현 이 베테랑들 전부 30대 이상이거든요. 이 네 명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현 감독이 설정을 좀 잘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한은행은 이 선수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 외에 대안이 네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선수를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항미우라든가 뭐 이런 백업들을 갖다 넣었을 경우에는 경험의 부족분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그렇다고 주전이랑 좀 갭이 있죠. 그렇죠. 네. 객관적 전력이 좋은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망가지는 건데 어쨌든 이경은 뭐 한채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잘 써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선수들 몸 상태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체력 훈련에 강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경이나 한채진 선수가 계속 이제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바탕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경은 한채진의 어떤 개인 능력이 기대는 게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안남중학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한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패턴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 포인트 가드가 없어서 사실 상대 어떤 압박이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압박을 깨는 패턴을 갖다 만들어주면서 네네. 거기에서 그냥 쉽게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만들어주면은 이런 압박 훈련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한은행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도 정상현 감독이 주력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 프레스를 한 명이 제끼고 나오는 그건 아니거든요. 여자 농구에서 이런 압박, 강한 압박을 많이 했던 게 과거 임다식 감독 시절에 신한은행 그리고 위성호 감독이 우리은행 초기에 그걸 많이 했는데 그 위성호 감독이 그걸로 정말 재미를 많이 볼 때도 삼성생명이랑 경기에서는 압박을 올라가면은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의 당시 이미선 선수가 있었는데 이미선한테는 압박을 거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신한은행은 뭐 이경은이나 이런 볼을 갖고 있는 볼핸들러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뚫어내는 게 아니라 패스 위주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걸 틀어서 뭐 상대가 경험이 이제 아무래도 뭐 피지컬에서는 앞서지만 경험에서 많이 부족한 그 중학생들이긴 했지만 결국은 그래가지고 골밑으로 한 번에 완벽한 오픈으로 공을 빼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연습 경기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잘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한은행은 그 골밑이 여전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 첫사랑 김현희 선수. 네, 김현희 선수가 없는 게 이제 공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저는 결정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김현희 선수가 뭐 지난주에 우리 박 편집장도 말했지만 이제 김현희 선수가 없는 게 부담은 되지만 그걸 이제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김수현 선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또는 김수현 선수가 없을 때 변형 수비, 변형의 어떤 그런 뭐 스몰 라인업이라든가 네네. 이런 이제 포메이션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김수현 선수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김수현 선수가 일단 연습 경기에서 이 안남중학교 연습 경기에서 그 신한은행이 7명을 가지고 40분을 뛰게 했어요. 이 30대 베테랑 4명이 있는데도. 그리고 김수현 선수가 30분 이상을 뛰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김수현 선수 거의 20분, 15분 여기서 이렇게 출전 시간 조절했는데 정상현 감독은 여차하면은 이 베테랑들이 결국은 30분 이상을 다 뛰어야 될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 30대 이상 선수들은 경기적으로
얼마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런 경기 이 게임을 가져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거는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히 효과적으로 갈 수는 있다. 그리고 20대 선수들 중에서는 김아름 선수 좀 괜찮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김희슬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이터 기질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몸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경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좀 수비의 약점도 극복해야 되는 게 신한은행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원큐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원큐가 그 지금 우리 방송 녹화 당일인 BNK와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네. 23,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뭐 KB하고 연습 경기를 한 이후에 자체 네. 연습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23일 BNK하고 연습 경기를 해서 일단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해요. 근데 경기는 제가 이제 어제 경기를 못 봐가지고 통화를 해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강희 선수가 안 뛰었는데도 지금 BNK를 이겼어요. 강희 선수가 뭐 어디가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은행 내부 행사로 인해서 행사로 인해서 경기를 못 뛰었다. 행사 가져야죠. 구단 행사. 그래도, 기업 행사. 그래도 뭔가 줄 거 아니야. 일단 기업의 얼굴이니까요, 현재. 네,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원큐는 그 빅맨진이 강화가 된 게 현재까지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빅맨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팀 스피드가 떨어지는 걸 우려를 했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상쇄를 해서 가고 있다. 일단은 BNK하고 경기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게 정말 빠른 팀을 상대로도 그게 유지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경기 결과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앞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원큐는 지금 비시즌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쁘진 않다. 지금 김혜진 선수 한 명 부상이 있지만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몸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원큐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4팀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 적어도 그 4위 싸움을 한다. 일단 뭐 그 위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아래가 될 수도 있지만 4위 자리만 놓고 오면 어쨌든 간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팀이고 맞아요. 근데 그 위까지 갈 수 있냐 없냐의 분수령은 제가 볼 때는 1라운드 우리은행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원큐가 지금 거의 한 3, 4년 동안 우리은행을 단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은 우리은행한테 만약에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다. 젊은 팀이고 기세가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즌 초반에 어떤 하나의 변곡점을 넘어가지고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는 마련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박편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 우리은행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 그 원큐의 그 초반 기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나원큐가 지금 빅맨을 한 명 또는 두 명을 쓸 텐데 이 한 명 두 명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아라 선수였던 4번 역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승패를 갖다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4위 싸움 아마 뭐 BNK나 신한은행 또는 뭐 우리은행 여기 삼성생명 이쪽을 3, 4위 싸움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 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빅맨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정현, 이하은, 양희영이 있지 않습니까? 세 선수가 모두 이제 장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훈재 감독은 이제 상대 팀에 따라서 아마 기용을 갖다가 그렇죠.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하은 선수가 저는 이제 가장 좀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뭐 포스트업도 괜찮고 뭐 그런 분도 괜찮은데 몸싸움이 좀 약하다는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고 양인영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드율을 갖다 좀 높이면서 포스트업 공격의 어떤 비중을 갖다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선수를 어떻게 돌려가면서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아마 하나원큐의 올 시즌 어떤 그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BNK와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생명이랑 연습 경기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족저근막염의 박혜진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훈련을 안배에서 해야 되는 김정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막 때 본궤도에 올라온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사실 박혜진 선수가 그 두 번째 경기 BNK 경기에서 30점을 넣었는데 네. 그때도 감각이 안 좋았어요, 사실. 박혜진 선수가 보통 이제 본인은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드라이브는 시도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레이업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텝해서 슛이다.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전매 특허인 스텝해서 슛이 계속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간데도 30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위성호 감독도 이 부분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훈련에 복귀한 지 이제 한 열흘에서 보름밖에 안 됐다. 박혜진이. 그래서 경기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몸 상태 이 유지는 박혜진이 알아서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성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왜 안배를 하냐 게임에서 100%를 뛰어라.
안배는 내가 해준다잖아요.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안배해라 본인도.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있고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상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그 부상이 크게 오게 되면은 김정은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김정은 선수 첫 게임 비행기 여섯 경기 첫 게임에서 40분을 뛰었거든요. 박해진도 마찬가지고 이제 게임 체력 올리기 위해서 두 번째 게임에서 김정은 선수는 10여 분밖에 안 뛰었어요. 박해진 선수는 오래 뛰었죠. 왜냐하면 위성 감독 얘기로는 김정은까지 뺐는데 박해진도 빼버리면은 연습 경기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다만 이런 선수들이 좋은 거는 좋은데 좀 분명히 이전과 다른 거는 우리은행이 개막을 앞두고 이런 시점에서 일단 그 선수들의 게임 감각은 안 올라오더라도 운동량은 일단 어쨌든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예전만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최은실 선수가 개막전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성호 감독이 이번에 또 얘기할 때는 1라운드 휴식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위성호 감독이 박세진 선수를 잡으면서 그때 이제 뭐 약속을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이제 그 뭐 거친 말 쓰지 않기, 거친 말 쓰지 않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자유를 주기. 훈련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유를 주기인데 거기에서 활동력 자체가 뭐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우리는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훈련량이 충분치 않으면 활동력이 상대를 압도를 못하고 상대를 압도를 못하면 우리은행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농구를 못합니다. 일단 사실 우리은행의 강점은 그 많이 뛰는 농구에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뛰는 것도 그냥 단순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압도하는 거죠 상대를.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상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수한 우리은행의 팀 스피드는 70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볼 땐 120으로 보이는 그렇죠.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율성. 그러니까 네. 활동력이 강화가 되는데 그 활동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 쪽으로 완전히 벌려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속공이 나갔을 때 뭐 패턴을 잡아가지고 세컨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온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정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활동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어떤 체력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부분. 활동력과 연습이죠, 사실. 그게 네. 연습인데,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나오는 건데, 우리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볼 때는 우리은행이 압도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년만큼 네.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네. 좀 고민이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성호 감독도 본인도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나도 정말 센터 없이 농구 처음 해본다. 그래서 가끔 선수들이 동선이 겹칠 때 예전에는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잠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좀 헷갈릴 때도 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역시 팀 전체가 달려들고 참여하는 리바운드 이 부분 사실 우리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점 그거 외에 또 하나의 강점이 강력한 몸싸움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스크린과 리바운드인데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우리은행 연습 경기를 갔을 때 이제 자체 연습 경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뭐 그 리바운드 연습, 박스아웃 연습을 한 15분에서 20분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사창 갔을 때 BNK에서 변현아 코치가 그 연습을 할 때 석점을 쏙쏙 꽂으면서 별 훈련이 도움이 안 되게 되는, 안 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아직도 경험이 좀 부족한 것보다 이랬는데 그쪽은 정말 노련하긴 하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안 넣어요. 절대 안 넣어. 정확하게. 예. 우리은행과 연습이 끝나고 좀 버리긴 한데 BNK가 같은 훈련을 또 했거든요. 네. 변현아 코치는 안 던져요. 네. 근데 문제는 양지희 코치가 던진 3점이 백보드 맞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서 최윤아 코치가 던졌는데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BNK의 외곽이 저렇게 터져주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BNK와 연습 경기에서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하고 있다. 이게 네, 큰 그림을 그렸다. 그 부분이 큰 그림이 뭐냐면 우리은행은 이제 위성호 감독하고 전용 코치 그리고 뭐 이명 코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밀당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패턴 이런 부분이 꽉 짜여진 상태에서 완성도 있는 경기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선수들이 방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풀어놨을 때 어떤 농구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구덩이를 BNK에 장치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두 차례 다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위성호 감독이 그 연습 경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사실은 뭐 수비에서 이제 김진영 선수한테 두 경기 10점, 20점 실점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도 많이 혼났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은행 어쨌든 박지원 선수, 홍보람 선수가 또 그 연습 경기에서 좀 다쳤어요. 그런
뭐 큰 부상은 아니긴 한데 그 부분에서 또 유성 감독이 사실 유성 감독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상이 나오면 선수들 빨리 낫게 해야 된다 도 있지만 결국 부상이 나오는 이유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예,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은행 선수들이 남은 기간 동안 좀 바짝 또 한번 피치를 올릴 것 같습니다. 예, 자 KB를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KB가 지난주에 하나원큐와 삼성생명 3차례 연속 경기를 했습니다. 네. 뭐 박지수 선수 여전히 좋습니다. 네, 일단 세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2승 1패예요. 삼성한테 네. 한 번 졌고 뭐 한 번 이겼고 하나원큐한테 이겼는데 근데 일단 제 느낌은 일단 그 연습 경기 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이 모습이면은 1강이구나. 예. 박지수, 건강한 박지수는 뭐 사실 남자 농구에서 건강한 오세근은 우승 후 항상 팀을 우승 후보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박지수가 더 나아요. 예. 건강한 박지수는 그냥 우승이다라는 느낌이 받았던 게 삼성생명의 연습 경기 그 첫 번째 연습 경기에서는 전반 내내 경기가 좀 안 풀리다가 KB가 3쿼터에 이제 사실상 주전 멤버들이 다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리바운드를 그때 압도하면서 5점 차로 뒤집었어요. 근데 거기서 박지수 선수를 빼더라고요. 빼고 끝날 때까지 박지수 선수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게임이 역전이 됐는데 그날 박지수 선수가 오전에 이 본인이 오늘 몸 상태가 좀 허리가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연습 경기를 20분을 제한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삼성이랑 연습 경기는 오히려 삼성이 선수를 좀 약간 돌려가면서 쓰긴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박지수 선수 3쿼터 초반까지만 뛰고 안 뛰었는데 박지수에 대한 일단 뭐 당연히 삼성도 시즌 정규리그 때 박지수를 막아야 되는 어떤 뭐 묘책을 쓰진 않았죠. 않긴 했지만 박지수가 들어간 상황에서 그냥 올아웃이 돼요. KB는. 인사이드가 비어버리니까 박지수 선수 지금 연습 경기에서 경기당 한 2개 정도는 그냥 수비 달고 드라이브를 쳐버리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간이 생겨버리면은. 그리고 심서영 선수가 그동안 연습 경기를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완전히 쉬게 줬는데 네. 염유나 강하정, 최희진, 김민정, 박지수로 들어간 정말 빅 라인업이죠. 최단신이 177이니까 나머지 다 180에 박지수는 196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스피드로 압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다 로테이션 하면서 수비에서도 구멍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KB가 공격을 나갈 때 볼이 잘 돌지 않으면 뻑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올아웃을 해서 여러 개 볼을 돌리면서 승부를 보는 농구를 하는데 어렵지 않게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박지수의 어떤 강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뭐 씹어먹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좀 아쉽게 얘기했던 김민정 선수 상승세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김소담이 지금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KB는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강하정이랑 연민아도 지금 빠르게 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KB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자체만 놓고 보면 레벨이 한 단계 높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레벨 높은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상대가 가장 곤란할 만한 시그네처 플레이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올라웃 이후에 박지수의 포스트업이나 페이스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력적인 것 같고 근데 네. 거기에서 어떤 상대가 대처를 했을 때 어떤 그 나머지 4명 올라웃했던 그 4명의 어떤 그 포지션의 어떤 이동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교함 그렇죠. 이런 부분만 갖춰지면 KB를 막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날은 아니었는데 그 KB 연습 경기 자체 연습하던 날 그 손대범 기자가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여자 농구에서 15명이 세 팀으로 나눠서 스크린 메이지 하는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안덕수 감독이 가장 여유를 보였던 모습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선수들이 모두 다 내 눈앞에 모아놓고 비시즌 훈련을 같이 한 첫 번째 시즌이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15명이 스크린 메이지 세 팀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팀 지금 여자 농구에 사실상 없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KB는 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WKBL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왜 따라해? 변화를 줬어요. 나만 이렇게 하는 거 힘들잖아. 오케이.